해주시면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 통합시장한테 가셔야지 우리랑 부르시. 아니 그나저나 저도 이거를 오늘 아침에 지금 갖다 줘서 읽어본 거예요. 시간 난 대로 결정 오는데 이거 참 할 말이 많네. 통합법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근데 이거는 뭐 통합은 해야죠. 저는 뭐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전남은 22개 시군이 있지만 뭐 시 한 5개 하고 고만고만한 뭐 이렇게 군 따위인데 이렇게 있었으니까 조금 크고 적고 하더라도 이게 아웅다웅해도 이게 이해관계가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130만이 넘는 거대 도시하고 통합인데 이게 지금 인구로 따지면 170 몇만이라고 그러더만 다 흩어져 있는 도시고 거기는 단일화된 도시인데 이게 결국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주로 다 빨려가는 블랙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천이 지금 구승주군하고 통합된 지 30년 됐거든요. 근데 구승주군 지역 중에 2군데 서면과 해룡면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2만 명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된 재원이거든요. 뭘 준다 아무리 뭘 준다 그래도 20조 준다 그래도 1년에 5조로 해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거 나누다가 보면은. 근데 이거 가지고 결국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을 뭐 바다와 산에서만 할 수 없을 테니까 사람 있는 곳에 행정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은 이건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나가요. 그래서 저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재정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나누겠다고 이거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로 1년에 5조 준다는 것도 광역자치단체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부터 유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 조례 지금 뻔하게 정해질 거거든요. 어떻게 정할지. 그 통합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일절 다른 작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읽었으면 이걸 비난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지금 크게 논란이 처음에는 뭐 광역시장한테 줘가지고 나누도록 하자. 뭐 한쪽에서는 이 중에 얼마를 광주시와 그 외곽으로 해서 나누자 이거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됐을 때 뭐 여기 지금 특별시장이든 이번에 6.3 선거에 뽑힐 시장 군수든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해먹을 거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다 물러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마창진에도 받고 제주도에도 받고 수도 없이 받잖아요. 이 애들을. 그때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도 다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 퇴장하고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했을 때 결국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요 문제를 누가 도대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에 이걸 해놓지 않으면 이거 결국은 광주 블랙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좀 미안한 얘기를 해요. 광주가 왜 조용하느냐? 그냥 안 물어봐도 알거든요. 이게 다 블랙홀이 돼서 다 빨려올 줄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미안한 얘기로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서울서 병원 가고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온 사람들이 과연 이 지금 애환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굉장히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 재정이 그렇다 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산업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남에서는 전남 동부 지역이 이제까지 매출액 한 80조 이런 정도로 국가 석유화학단지만 하더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산업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든 제철이든 간에 할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일정 기능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가잖아요. 그러면 미래로 갈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우리가 그래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되는 것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발표 내용 같아요. 내일 오셔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만일에 이제 도로를 뚫고 이렇게 됐다. 광주 전남에 뭐 산업들 좀 해놨다. 과연 그 사람이 요 근처에서 할까요? 아니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하고 언젠가는 자 광주하고 지하철로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연결될 거라고 봐요. 나주도 연결되고 담양 와순 연결되고 목포는 더 쉽고 순천도 조금 있으면 연결되면 거의 1시간 이내의 거리로 다 좁혀져서 서울 시내하고 인천 수원보다 더 가까운 이제 이 도시권으로 가까워질 텐데 이때 무슨 수로 버텨요? 전 버티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이게 독자적인 고유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려면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산업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문제를요 단순하게 지금 물하고 전기만 가지고 따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대여섯 가지 이상 풀고 또 물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산업구조를 어찌할 것인가도 무지하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저 산속에 있는 식물하고 들에 있는 동물들 교육시킬 거 아니잖아요. 사람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말은 안 해도 광주에 있는 교육자들은 아이고 내가 우리 전라도하고 통합돼갖고 뭔 섬에 가서 근무하라는 거 이거 조금 우리 수긍 못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도 보니까 이사하고 그러면 이사 비용부터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놨더만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여기다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의료. 자, 지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인데 병원이 없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광주 전남하고 통합되는데 광주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야, 그건 그것이고 옛날에 했던 거 해주라 그래요? 그러면 양쪽에 대학병원 하나씩 지으려면 제가 볼 때 1조 정도 이상 들어가는 병원 지어야 기능을 할 텐데 병원만 지은다고 기능 되나요? 여기 있는 의료 인력들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교 다 전남대학교로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 또 그 연달아서 대학병원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또 관할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이건 뭐 의료권 다시 나누는데 빅5로 서울대병원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화순에 암 관련된 병원이 있지 않냐. 도로만 좀 개선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서 뭘 하겠다. 그 생각들 안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한마디 없거든요. 지금 빠져버리고. 그런데 교육과 의료가 무너지고 산업에 대한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답은 못 꺼내갖고 있는 거죠. 응? 아니 지금 저 광주 노대동에 있는 뉴마티즘 센터 노인들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학동으로 다시 다 옮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1,000억 가까이를 매몰 비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지금 이 설계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난리를 치고 여리저리 하니까 지금 이제 빅4에 들어간 양반들이 하긴 뭐 내가 중간 정도 하니까 내 앞에나 빅4지 뭐 내 뒤에는 그것도 아니지만은 미안하지만 요 다들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물론 다 맞아요. 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얘가 없어요.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다 이렇게 분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예요. 순천만 다 주란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후속 패키징이나 소위 반도체 내에서 이 설계 부분은 기스트도 있는 여러 가지 광주권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밸류체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예요. 그럼 여러 여건을 따졌을 때 지금 2차 전지 운운하고 하는데 2차 전지는 저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들로. 그래서 이 산업구조 안 치는 것도 지금 다행히 모두 다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것마저도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도 않아요. 아니 도대체 뭔 메모리 반도체 뭔 시스템을 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를 해갖고 뭘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지 뭐 내용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어 놓으면 사가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하는 게 소위 위탁 생산 파운드리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회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에서 그냥 제가 오늘 법률을 보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화두가 통합인데 통합합시다. 해야죠. 그런데 이 전남에서 제일 큰 도시의 장이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더 적은데 군 단위는 걱정이 100배 더 많을 거다 이거예요. 이거 들어야 돼요. 와가지고 일방적인 PT 할 것이 아니고 이 들어봐야 됩니다. 응?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통 군 단위들 보다 보면 많으면 9만, 뭐 6만, 7만, 5만 밑으로도 많잖아요. 지금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재정 비분도 여기 보니까 조례로 정하셨는데 전라남도 조례요? 100억짜리 공사 하나 하면 50억 국가에서 주면 25억을 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많이 하는 게 30%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들 그 수입원도 안 나올 기초가 부담하고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복지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전남이 광주보다 조금 못하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지금 요 디자인할 때, 이게 세팅을 할 때 이건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런 거를 지적을 해서 이 어떻게 이 새로운 광역 도시를 뭐 산업, 의료, 교육, 뭐 문화, 체육 할 것 없이 이 모든 부분을 디자인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뒤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치 저희가 혼나는 듯한 느낌이 아니요, 들어서 아니 혼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언론인들한테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걸 보도해주라고 어떻게 언론? 아이고 있어서는 제가 전에 이 앞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통합하고 사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순천시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현 시장님은 계시지만은 재선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선되기는 됩니까? 뭐 오늘도 뭐 여론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결국은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남만 있을 때의 도시 전략과 이제 광주하고 통합됐을 때 전략은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순천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미래에 대한 전략으로 구조를 바꿔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라든가 무슨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제 문화 콘텐츠니까 그 다음에 치유 산업이라든가 지금 반도체까지가 다 지금 과거를 정리하는 거 미래에 대한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당장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이 산업만 하더라도 여기 딱 보면은 여기가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목적부터가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지금 광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수도 전략이 광주 전략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이거 순천에 하고 있는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 이거 정부 예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인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당연하게 지금 조정을 해서 미래 설계를 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다 보면은 전라남도가 세워놨던 계획은 그대로 통합시에 인계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광주가 해오는 전략과 이것이 연계되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에 좀 고약한 게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은 AI에 관련된 이제 콘텐츠 산업이 있어요, 이게. 그럼 광주는 지금 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어디가 있냐면 산단에 있거든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1,000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별개별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 봐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나 지금 공부를 해갖고 내일 이제 도지사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도지사가 공부를 해갖고 일단 안 해야지 모르지만 시장이 당연히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를 나 쭉 본 거예요. 이렇게 연필로 줄을 쳐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미래에 대한 거 조정해야죠. 그다음 우주항공 방산도 야리꾸리하게 오늘 참 웃기는 게 도에서 반도체를 하면서 우주항공을 어디로 했냐 그러면 서부권에 때 해놨어요. 발표를.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나는 처음 그러니까 도거이 여기 위에 가까워봐. 저기 뭐 있잖아. 삼축인가 한문으로 쓰라면 나 쓰도 못하겠다. 저기 있어. 삼축인가 뭐인가. 그 삼축 줘봐. 아니 사시 합격하셨으면 그 한문 그러니까 사시학교가 내가 모를 정도면 이 사람들 요거 앉아서 한문 쓰라면 내가 볼 때 요거 만든 놈 별로 못 쓸 거야 아마. 못 쓸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나주 모아는 에너지 우주항공 같은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간에. 아니 순천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하며 고흥에 있는 저 우주항공 산업은 어찌하며 어찌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에 이렇게 돼서 김영록 지사가 만일에 광역시장이 되면은 요거 지금 생각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얘기를 해야죠. 이거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볼 때 요 발표 안 한 게 더 나왔어요. 매맞을 일만 딱 써놨더라고 요 안에다가 지금 보니까. 응? 그러면 우주항공하고 방산인데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식만 안 했어요. 그러면은 차세대 발사체를 6호기부터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위 단조립장이 다른 데서 다 해온 걸 조립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부장 산업에 와서 하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이런 문제가 여기 있으니 자,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합친다 그래도 요걸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고흥과 순천이거든요. 그럼 고흥과 순천이 이게 당연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오늘 발표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반도체와 관련돼 있지만 요즘에 반도체 관련 없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산업이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아까 문화 콘텐츠 손을 봐야 되고 우주항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이제 보면은 전라남도에 그동안에 4개가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그린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순 쪽에 있는 것이 레드 바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바이오 산업을 이거 읽어봐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울지 그러면은 이제 통합 시하고 어떻게 될지 이건 당연히 수정을 조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봐야죠. 근데 치유 산업은 여기 해양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다 해양만 들어 있어서 이게 좀 해양 관광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완도를 지금 배경으로 한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아까 그 우주항공 그거는 지금 무한 국제공항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좀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거는 모르겠네. 어머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 실무자 차고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도지사가 하는 거 실무자 착오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어쨌든 그런 계획과는 좀 다르게 우리 근데 시장님은 고흥이나 이런 데를 빼고 지금 우주항공 산업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전략이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다 전략을 짰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 어떤 부분이 조정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경쟁력이 덜해져 가지고 어디하고 통폐합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는 좀 봐야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은. 네. 18명으로 지금 그 R203단 TF를 지금 구성을 하시고 우리요? 예.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판단을 하면
조금 템포를 죽이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요거 끝나면은 나 이런 줄은 모르고 요 뒤에 서울에서까지 갖고 반도체 전문가들 오늘 자문위원 오늘 위촉장 받으러 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준비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우리가 먼저 얘기하니까 지금 다른 데 따라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작년 12월 달에요. 그 기후에너지부 장관 발표도 있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약간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전력과 용수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전남에 어디가 적합할지는 지자체들이 조금 이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작년 연말에 뜬금없이 내가 반도체 하면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알지. 왜 우리 호남에는 반도체가 익숙한 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익숙한 산업이 아니에요. 특히 광주 전남은 익숙한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까봐 이제 나하고 우리 저 김성준 실장하고 둘이만 분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통합도 거의 한 달 이내에 막 이렇게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고전에는 뭐 얘기만 나오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TF팀도 구성하고 전담 뭐 팀장부터 전담 팀도 있고 자문위원도 위촉하고 또 용역도 맡겨놓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갈 참이에요. 그래서 요거 반도체는 우리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전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여건이 조금 더 안 좋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이 전남 지역이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크게 이제 반도체 종류에 따라도 다르지만 크게 요게 설계하는 부분, 제조하는 부분, 후 공정 그리고 관련된 소부장 이렇게 덩치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가 엄청 뒤처져 있거든요, 많이. 그거는 뭐 미국의 뭐 잘 알다시피 코코리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뭐 잡고 있는. 그런데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요거는 광주에 있는 기스트를 비롯해서 인력 풀이 거기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광주 권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이제 후공정도 굉장히 큰 공정이거든요. 그건 이미 회사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팹 제조하고 이제 소부장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순천하고 지금 광양이 가지고 있는 게 4기 정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평 정도가 한 기가 들어오거든요. 제조 공정이 지금 이렇게 용인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120만 평 주면 4기 정도 들어오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150만 평 될 거예요. 예비 단지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앉히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밸류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조금 더 반도체들이 좀 하방을 해가지고 한다. 그거 왜 여기만 고집해요? 그건 해남에도 지금 현재 AI 빅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게 물 먹는 하마고 이게. 그래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분산 배치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건 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야 순천 뭐 광양 쪽으로 먼저 와야지 이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앞으로 그 원전 15기 정도의 그 전력 성능이 좋아지면 10기. 예. 이제 뭐 대통령하고 언론에서 발표한 게 좀 다르긴 다른데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산지소,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알리백을 충족을 시킨다. 그래서 알리백 산단을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요새는 또 이전이라는 얘기를 하면 또 화낸다고 확산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원전도 아무리 빨라봐야 2037년 8년 그때나 준공이 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것이요. 요즘 SMR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그 이면을 조금 봐야 될 게 미국의 애플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큰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선언한 게 2030년로 선언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는 사람은 알리백으로 생산하지 않는 걸 안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나 SK가 용인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25% 이쪽 저쪽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 재생에너지 위로 끌어올자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 아닙니까? 이게 100조 들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그다음에 아무런 민원이 없다고 아이 우리 집 앞마당에 세우라고 했을 때 2038년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민하셨을 때는 우선 한 군데 모아놓은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이 정도가 되면 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전력을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하면 그러면 니네들 요 15기가와트를 위해서 그 원자력 세울래 한 10개에서 15개 필요한데 그건 누구 동의 안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러니까 전기 있는 대로 내려가라는 얘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지금 팔당 댐에서 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만일의 경우에 전국이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버린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한강 수계 쪽만 큰 가뭄이 들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수공을 펼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반도체단지 문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팹 한 기를 운영하는데 쓰는 소요량이 있잖아요. 이게 30만 톤 정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적게는 25만 평 톤 하고 하는데 요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주가 엄청 반발하고 있어요. 왜? 팔당댐 물 끌어가는데 우리는 반도체 국물도 없이 뭐냐 이게 도시 파헤쳐서 요거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데는 이게 호남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리거든. 논리다 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서 난리거든요. 거기도 지금 그 이상일 시장 지금 주민 간담회 하는 거 보니까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순천에는 그럼 전기하고 이 냉각수 물론 그게 됩니까? 그게? 당연히 되죠. 주암댐하고 상대적으로 주암댐을 다들 광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요거 주암댐 우리가 물을 얼마 가냐? 5억 톤을 가지고 있어요. 5억 톤을. 요 5억 톤을 수양공사에서 우리는 머리에다 이고 그 다른 거 피해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광주 전남도 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수양공사에서. 이건 이거 여유수랑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초순수거든요.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논란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5억 톤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는 다 전남에 마찬가지예요. 해상과 결국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이용해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과 LNG 떼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알리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지만 요 합해서 쓴다 그러면 계획과 지금 했을 때 우리 전라남도에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충분히 쓰고도 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거는 두 가지. 그다음에 문제는 여수 화학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스페셜티 케미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해화학이 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또 화학 제품이에요. 요 웨퍼를 다 닦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화학이 이미 이거 생산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화학단지 이 오래되고 낡은 거 특별법으로 자꾸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요거 반도체 산업에 오면은 30% 정도는 스페셜티 케미칼로 이게 특정 산업에 하는 걸로 이게 가능하다. 그럼 광양 지금 동안에 짓고 있는 게 희귀가스 생산 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제철소 부산물로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 희귀가스가 반도체하고 우주항공에 주로 쓰는데 100% 수입이에요. 근데 요 공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 계산으로 50에서 52% 우리가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와가지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물하고 전기만 따진 게 아니고 요거까지를 다 포함해도 지금 산업의 대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미래를 지금 짜자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요, 공항으로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항구예요. 근데 우리 광양항처럼 잘 이 쓰기 좋고 입지 조건이 좋은
저 국제 항구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지금 북구항로도 그래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로 모여갖고 물류를 좀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철도 다 돼 있고 여수공항 조금만 손보면 국제공항 되잖아요. 조금만 할줄로 늘리면.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이제 간헐성,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아 그거는 조정 장치가 다 있잖아요. PSS 다 있잖아요. 좀. ESS도 뭐 한동안 화제가 나고 막 했었는데 혹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전도 대안이 지금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로 다 충족을 못 시키는. 되기는 될 텐데 설치를 다들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예. SMR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수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수소 산업이 상당히 여러 분야잖아요. 이게 제철도 수소 환원철이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들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주 딱 문 닫아놓고 한 건 아니죠. 지금 뭐 묘도나 이런데 설치하고 있는 수소 기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광양에서 쓰고 있는 수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산단들 지나가는 거 다 옛날에 동의해줬어요. 저는 당연히 지나가야 된다고. 이 산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좀 원전과 풍력, 태양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에너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도 조금 들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에너지 고속도를 최초로 주장한 분이에요. 우리 원한 분이신데, 근데 얘기는 조금 더 들어봐야죠. 들어봐서 이거는 뭐 제가 그분들 수준만큼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들어서 조금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문단이니까. 통합이나 요 그만하고 다른 거 질문 고 있어요. 다른 거요? 다른 거 뭐 좀 반도체 좀 여쭤볼 것들이 있었는데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선거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 시장님의 확실한 그 입장은 뭐 확인이 안 됐는데 통합 시장이 누가 됐든 동북권의 이 반도체 3단 이거 유치를 전제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그럼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청사원 문제나 아니 이거를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든 전남 공고 특별시로 하든 요거 사는 사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말쟁이들 얘기지. 다 어차피 광주 특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데 가지고 시간 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골고루 다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골고루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광주청사도 사용하고 저 무안에 있는 남학청사 사용하고 순천에 있는 동부청 사용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의회도 돌아가면서 회의하고 광역 장도 이틀에서 쪼갤지 어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요걸 먹더라도 지금 머리 큰 양반들 정해야지 나중에 크나큰 이거 화라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빠졌지만 아니 뭐 일부 얘기도 했더니 일부 언론도 또 나왔고 그랬더만요 보니까 아니 문화체육관광부나 농림부 내려오면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하는 거 어떠냐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실리에 충실해서 우리 동부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해 가지고 미래 이 지역에 어떻게 몇십 년이라도 이게 새롭게 그동안의 철강과 석유화학을 대체해 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저는 이거 고민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저도 그 싸움에 참전하고 싶지만 제가 볼 때 좀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수 광양에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제가 완도 갔는데 완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순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순천 노광주시장에 있어서 엄청 얼마나 좋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긴 했는데 아니, 오늘 뭐 기자들 많이 왔다고 실장님 뭘 할 얘기가 절대 아닌데요. 허심탄회 얘기 다 하실 거 다 하셔버리고 훨씬 더 나은데. 뭐말 나온 김에 좀 아니 나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래도 언론인들 만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질문 내용이 어떤 준비를 해갖고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아이, 그건 서로 예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시장님 말씀이 맞으시죠? 예. 당연히 그래야 예의에 서로 맞는 거죠. 나가 잘못한 걸 자꾸 그 지적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지적- 그래도 이제 일은 벌어져본 거예요. 일은 이미 벌어져본 거예요, 이제. 지나간 거 얘기하는 다음부터 거. 그거 말이에요. 확인하셔요 이제. 그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최근 여론조사가 이제 시장민까지 포함이 돼서 그 통합시장 그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일정한 지분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내 진짜. 아니 근데요 나 출마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 뒤에도 여러 명 있더만. 그러니까 저 주철현 의원하고 합치면 이게 또 파열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주철현 의원은 민영비하고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동부권의 100만 대표 주자로 나가면 또 당선 가능성이 또 훨씬 더 뛰어나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 근데 금방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여수 방향 순천 이쪽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 뒤에 결정해도 아직 안 늦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대변인 자격을 아이 저 이영곤 기자님은 내가 지금 이름 안 끼기를 바래 주처럼 파거든.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나 노광규 파인 줄 알았더니 주처럼 파요. 그 무대에 대해서 장문으로 SNS에 올리셨잖아요. 지금 뭐 합통합이 돼버리면 그 지금까지 전화해서 했던 거에 전혀 무효가 돼버린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저는요 그 추계위라 그러잖아요. 보정심의위원회라고 이름도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를 쓰던데 2030년에나 고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좀 과문한지는 몰라도 이제 통합가에 되는데 뭘 따로 얘기하는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근본적으로 정치 논리를 떠나서 의료 논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득될까 고민 안 해볼 수 없어요. 자 동부 지역에서 새벽에 되면은 다들 순천역에 나와 있거든요. KTX 타거나 SRT 타고 서울 빅5 병원에 가느라고. 근데 여기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전남암센터가 그렇게 후지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상당히 저는 어깨를 겨룰 만한 학생들 들어가는 수준이나 병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왜 안 갈까 인가요? 이게 이거 고민 왜 안 되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정치인들 자꾸 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거 솔직히 탁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과연 이게 전남대학교 병원이 빅5 서울대학교 병원에 비슷하게라도 클 수 있느냐 이게 투자해서. 그리고 대학병원의 분원을 순천권 목포권 해가지고 하고 요 본부에서 예컨대 뭐 10년 근무하면 3년씩은 순환근무가 가능하냐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설령 대학병원이 되더라도 기초과학 할애들이 있느냐 가이키 선생이 있느냐 과연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병원을 두 개를 나누어 쪼개서 해야 되는데 막 복잡한 얘기들 많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를 나름대로 고민해 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존 병원들하고는 어떻게 이걸 관계를 설정해서 갈 것이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까지를 다 고민했을 때 지금 당장 6.3 선거만 생각하고 내가 말 뱉었는데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통합 누가 이렇게 급하게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것도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털고 현실을 직시해서 봐야 된다. 이건 나 시민들에게 미리 물어본 공청회 때 얘기한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진짜로 지역민들 위하는 길 아니겠냐. 여기 순천에서 만일의 경우에 뭐 성가를로 병원이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전남대학교를 빅5로 키워가지고 전남대학교 병원을 이렇게 돼가지고 순천에 있는 예컨대 순천에 있는 전남대학 병원 이렇게 해서 한 5천억 투자해가지고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전대 교수들이 여기 순환근무를 한다? 이러면은 서울로 그래도 다 보따리 싸갖고 진료받으러 갈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조금.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암 완치 확률이 LG가 대학병원보다 상당히 아니 우리 전대 병원이나 전대 들어가는 의대생들 수준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호남 인재들이. 저는 안 밀린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픈 애들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장님 그 순천 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은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죠.
방식에 따라서 뭐 일부에서는 민원 안 들어주면 소통 안 한다 그럴 것이고. 이게 지금 시장님은 소통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천 시민들은 의외로 불통시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요? 예. 나 여론조사에서 그 소통 결과 못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시는 말씀 없는가요? 제가 정치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요. 근데 늘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이 알았어잉? 알아. 가시오잉? 이렇게만 하면 좋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의원이었으면 리더십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의원은 민주성만 따지면 돼요. 이 사람은 공무원들 직접 지휘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오케이 하면 됩니다. 안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50%를 현장에서 노를 해야 됩니다. 왜? 저는 지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걸 집행해서 효과를 내야 돼서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예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50% 노를 하는 겁니다. 선거에 뽑힌 놈이 무엇이 다음에 표가 안 될 일을 노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려갖고 하면은 자 소각장 문제를 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시장님께 뭐 물어보는 게 뭐냐? 요거는 룰대로 하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 법이 이런 걸 가정해서 해놓은 거예요. 워낙 이거 님비로 붙으니까 그 룰대로 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하는 것도 시장한테 권한을 안 줬어요. 나중에 이걸 집행하는 건 줬지만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하는 것들을 여기 와가지고 데모에서 요 시장실을 앞으로 5일을 점거한 적도 있어요. 여기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큰 일을 이제 치고 나갔을 때의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만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시에 많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이용공 기자랑 가만히 있겠어요. 반 잡아먹어 붙고 있니? 무슨 얘기야 지금. 예, 그거는 저는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무소속 시장인데요. 소통을 안 했으면 의회가 통과돼야 예산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이 그게 되겠어요? 다 지금까지 우리 하는 것들 의회가 지금 민주당 의원이 20명인가 그러잖아요. 다 해가지고 소통돼가지고 다 통과되고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고 다 통과돼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들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잘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생각 못했다. 소각장 같은 경우 왜냐면 도심에서 나오니까 도심에 있어야 된다고 진짜 그 저는 생각 같은 못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환경 윤리입니다.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버린 것은 다른 데다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암 걸린다 그러고 시골에다 가라 그러면 시골 사람도 먼저 졌어요. 나 지그들이 먹고 쓰는 거 그거 암 걸리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 여기다 정할 때 저하고 의장은 그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 이거 어디로 정할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로 정하면은 민원이 좀 적을 건데 그랬는데 연양대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진 도시들의 예를 보더라도 시장이 좀 고단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잘 정한 거다. 요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거다 이게. 시골에다 해놓으면은 태우고 그냥 에너지 사용 없이 없어져 버리는데 시내에다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열로 난방도 공급하고 해가면서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선진도시에다. 제가 저 프랑스도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소각장을 하시면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열 손실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도심으로 옮길 수 있는 제반 시설 같은 거 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해야죠. 난방공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지금 뭐 설계할 때 그걸 일을 그 안 칠 때 그런 거 설계를 다 당연하고요. 너무나 당연해. 지금은 이게 이제 유화 시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보니까 마음껏 저렇게 저도 복잡한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반대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서 공부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송도 이제 가갖고 절차는 대법원까지 가서 순천이 승소로 끝났고 그다음에 뭐 실체에 대한 것들은 1심 끝났고 이제 항소심 가더라도 저 주장을 단 하나도 안 들어준 거 보니까 뭐 항소심하고 대법원도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걸 뒤집으려면 훨씬 더 힘든 절차와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로 또 보내냐 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찌든 간에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법에서 승소하신 뒤로부터는 사실은 시야 민기도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요? 예, 올라가고 있어서. 하긴 지금 저 노광규 나쁜 놈이라고 방송 촬영은 좀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서각장 그 이야기할 때 저한테도 전화 주셔갖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매우 용감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용감하게 잘 해치네요. 네, 요거는 시장을 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누군가는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이건 매듭을 지어야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러시안 룰렛 게임 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놈이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그게 이제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걸 맡겨놨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인기를 얻는 이유가 거기라고 생각. 안 피하잖아요. 그럼 뭐 왜 피해요? 그걸 해야지. 자기한테 준 권한이 그건데. 응? 좋은 것은 다 하고 나쁜 것은 뒤로 미루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이 지금 우리 국가정 1호 아닙니까? 정원 1호로 국가가 지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13년, 23년 두 번의 이제 박람회를 치렀는데요. 더 큰 박람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의 콘텐츠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구상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영국의 정원들을 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정원들이 손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플러스를 시켜야 될 텐데 잘못 플러스 시켜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단순한 의지만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과 함께 굉장한 고심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10년에 다시 정원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것들을 여러 루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저것이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양정원이 국가 해양정원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지금 시너지 효과를 생기게 할 것인지도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보는 게 여기 이거 통합에 해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봤습니다. 이거를. 이거 나중에 조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정원박람회 이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요즘 시장님이 표현하시는 게 순천형 문화도시라는 표현. 그리고 그 치유 산업하고 같이 들어 있는 거죠. 현장성 때문에. 그 콘텐츠 산업 이걸 결합시키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 정원도 문화산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서울에서 100명씩이나 되는 종업원을 데리고 기업이 왜 오겠는가? 그 우리가 인센티브 준다고 오겠습니까? 예, 결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성이거든요. 콘크리트 더미 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 본들 근본적으로 아예 하늘이 내린 저주가 없는 한은 보고 느끼든가 글을 읽든가 가서 보든가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길이 현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게. 그래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 그것만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겠냐. 근데 진짜 통합이 되면 광주하고의 기능 역할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도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 오늘 이렇게 불쑥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프리토킹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밖에 결제 아니 그것도 이거 반도체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요. 저도 아까 좀 짜증을 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실 것 같으면 당연히 준비를 좀 하고 해야 약속을 되는데 해주십시오, 시장님. 한 번 더 봅시다. 홍보실장님 절대 혼내지 마십시오. 진짜 약속을. 그거는 내가 약속한다고 혼 안 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진짜로. 시민한테 한 말씀 저기 해주시고. 그래. 예, 그 통합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순천시는 지금 닥치는 대로 통합을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과 또 여러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준비 안 해갖고 터무니없이 우리가 찾아야 될 몫을 못 찾아 먹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금 잡아놓은 방향들을 조금 더 두텁게 살이 찌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